이번 시간에는 그 문제 유형들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홈페이지 활용법에서 일단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단 NCS 학습 모듈 검색 메뉴에서 직업기초 능력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10가지가 뜹니다. 채용 공고에서 이 부분 10가지 중에서 요거 평가를 한다라는 걸 파악을 하신 다음에 이제 그거와 관련된 걸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의사소통 능력이다. 클릭을 하시면 밑에 이런 것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운로드를 받게 돼 있습니다. 친절하게도. 그래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아보면 보통 200페이지에서 300페이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300페이지를 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 보시면 내용이 처음에는 페이지가 많아서 부담되실지도 모르는데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너무나 그 쉬운 내용이고요. 여러분들 능력이면 금방 아마 흡수하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살아오면서 이런 능력들을 지금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면 맨 뒷부분을 보시면 178페이지 의사소통 능력은 148페이지인데 맨 뒤에 총괄평가라고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필기시험 샘플입니다. 필기시험 문제 샘플입니다. 아마 그 기업에서 채용을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 문제를 참고로 해서 출제를 하겠죠. 그러면 맨 뒤에 보시면 보통 각 그 파일마다 직업기초 능력 단위마다 보통 25문제 정도의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앞부분 내용에도 각 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 수준 한번 볼까요? 이 내용은 지금 의사소통 능력 내용의 일부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읽고 무엇에 대한 정의를 설명한 건지 쓰시오. 원래 뜻은 상호 공통점을 나누어 갖는다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죠. 신경 써서 읽어보시면 이게 뭐라고 딱 나오실 겁니다. 근데 뭐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이거는 이제 주관식이고 단답형 문제죠. 이거는 이제 사지선다형 객관식 문제입니다. 직장생활에서 의사소통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 읽어보시면 3번 금방 찾으실 거예요. 일방적으로 표현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다 이런 식의 수준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안도의 한숨을 쉬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제가 끝냈으면 좋겠는데 이제 좀 긴장을 하게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파일이 만들어진 이후에 다시 샘플 문제가 7개 파일이 자료실에 올라왔습니다. NCS 자료실에. 그걸 열어봤더니 수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번 샘플 보실까요? 7개, 그 문제 말씀드리기 전에 어쨌든 그 교재 뒤에 보시면 정답과 해설까지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7개 샘플 중에 첫 번째 샘플에 올라온 문제 유형입니다. 각 샘플마다 파일마다 여러분들 자료실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20개의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보니까 언어 능력이겠네요. 그죠? 지문 있고 추론할 수 있는 내용 보니까.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는 직무적성검사에서 나오는 그 언어 능력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고 11번부터 20번까지는 이것을 현업에서 직무에서 응용했을 때 관련된 문제들이 나옵니다. 샘플이 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샘플은 보시니까 익숙한 문제죠. 지문 나오고 다음 중 윗글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 언어 능력 문제입니다. 이 지문이 길어지면 장문 독해가 되겠죠. 그리고 내용은 주로 직무와 관련된 그런 지문들이 주로 출제가 될 것이고요. 이렇게 10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1번부터 20번까지는 응용 업무 능력 모듈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지문이 보니까 신문 기사네요. 나중에 입사가 되셔서 업무를 진행하시다 보면 기획서, 보고서, 기한서, 품위서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신문기사나 기존의 논문이나 문서들을 많이 참조를 하실 겁니다. 대표적인 거 신문기사입니다. 읽고 제대로 파악을 해야
제대로 된 보고서를 쓰겠죠. 그래서 문서 이해 능력 뭐 이런 것들 필요하겠죠. 논리력, 판단력, 분석력. 그래서 신문을 보고 똑같은 이런 문제를 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10문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샘플은 언어 능력입니다. 두 번째 샘플 한번 봅시다. 자, 기초인지 능력 모듈 10문제를 보니까 다음 숫자들이 배열 규칙을 찾아 물음표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 보시니까 어때요? 이거 뭐죠? 수리 문제 영역에서 수리 영역에서 많이 풀어본 문제죠?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10문제가 나옵니다. 직무적성 검사 그 수리 영역. 그리고 응용 업무 능력에서는 이 수리 능력을 업무에서 실제로 응용한 그런 문제죠. 다음은 연령별 저축률에 대한 자료다. 자료를 읽고 이어지는 질문. 이런 문서를 많이 보는 직무가 분명히 있을 거래요. 그거 관련돼서 지금 바르게 설명한 것. 이 표를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런 문제 유형도 많이 보셨죠? 수리 영역 공부하다 보면 도표 분석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샘플을 보시면 다음 조건이 성립한다고 가정할 때 반드시 참인 것. 영업을 실적에 대해 다음 4명의 사원 중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진실을 말했다고 할 때 다음 중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원. 이 문제 유형도 익숙하시죠? 뭐죠? 언어 추리 문제죠? 연역법, 귀납법, 삼담론법, 뭐 유비추론 이런 걸 통해서 반드시 참인 것 찾는 것이고, 이것은 조건을 보고 사고를 통해서 맞는 것을 찾는 것이죠. 이런 것이 10문제가 나옵니다. 언어 추리 문제 그대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샘플로. 그 다음에 응용 업무 능력은 실제로 공기업 자재관리팀에 근무 중인 직원 R, 회사 행사 때 사용할 배너를 제작하는 업무를 맡아 처리하려고 한다. 그 도면을 보고 판단해서 정답을 찾는 것이죠. 실무에서 일을 해봤어야 했겠죠. 자, 그 다음에 기초인지 능력 모듈 여기를 보시면 이것은 처음부터 기초부터 업무에서 쓰이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1번부터는 마찬가지로 응용을 한 내용들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실제로 현재 있는 그 대기업 직무적성 검사에는 잘 나와 있지 않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또 샘플 문제를 보시면 표를 참고하여 질문에 답해라. 스위치가 있고 기능에 대한 설명이 있고 처음 상태에서 스위치를 2번 눌렀더니 화살표 모양 같은 상태로 바뀌었다. 어떤 스위치를 눌렀는가? 이거 많이 보셨죠? 공간 혹은 또 수출이 이런 부분에서 이런 문제들 많이 보셨죠? 이런 게 샘플로 올라와 있고 마찬가지로 이런 능력을 활용해서 현업에서 활용하는 이런 응용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10문제가. 또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샘플 7번째 샘플 문제인데 다음은 국제분쟁 지역으로 유명한 기억에 대한 분쟁 일지와 위치를 표시한 자료이다. 이렇게 보시면 1895년부터 2012년까지 역사 문제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면 다음 중 2015년 현재 여성 대통령 또는 여성 총리가 재임 중인 국가가 아닌 것은 시사상식 문제네요. 이 문제 마찬가지로 현재 대기업 직무적성 검사에 나오고 있는 문제들이고 예전에 공기업에서 상식 문제 나왔었습니다. 그 문제가 이렇게 반영이 앞으로 될 것 같습니다. 역사와 상식도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특히 올해가 우리나라 지금 일제로부터 독립한 지 지금 70주년 됐습니다. 독립운동 관련해서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이 갑오년, 올해가 을미년, 갑오년, 을미년에 많은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관련된 역사적인 사실들 많이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응용 업무 능력을 보시면 결제 서류 관련된 규정, 결제 규정 이걸 보고 문서를 직접 만들 때 이것에 따라서 올바르게 만든 것이 무엇이냐 이런 문제도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실무에서 해본 사람이 굉장히 좀 유리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직업기초능력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과 그 이후에 자료실에 샘플로 나온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서점에 가셔서 문제집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출간을 앞두고 있고 그래서 좋은 문제집들은 아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이 반드시 유리할 것입니다. 시간을 많이 들인 사람이 좋은 점수를 얻을 것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